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플레이할 코스는요, 아주 어려운, 아주 극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라는 코스입니다. 네, 저는 이제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10번 홀은 그 파5 홀이에요. 거리를 보면 504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홀인데, 사실 파5 홀 치고는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긴 편은 아닌데, 자,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가로질러서 티샷을 하게 되면 남은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투혼 공략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린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아일랜드 형식처럼 그 앞에 해저드와 오비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연습 라운드를 할 때 투혼을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들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선수들도 투혼 공략을 할 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애초에 티샷을 하실 때 꼭 나는 3온 작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버디 기회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뭐 드라이버 투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티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겼어요. 오, 제가 정말 편안하게 티샷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운데 헤드 요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손맛이라고 하죠. 너무 잘 맞아서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맞바람인데도 불구하고 221m밖에 남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뭐 우드 클럽을 가지고 투혼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그린을 보시면 또 포대 그린이죠. 포대 그린에다가 앞에 벙커도 있고 또 왼쪽으로 당기면 오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다가 또 약간 잘못 맞으면 또 해저드까지도 빠질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비록 세컨샷 거리는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거리는 남겨놨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끊어가는 방법으로, 끊어가게 되면 대략 제가 그 좋아하는 거리가 몇 미터였죠? 네, 그죠. 많이 시청하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80에서 100m 사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80에서 100m를 남기게 되면 대략 한 140에서 한 120m 정도 되는데, 저는 그럼 한 140m 정도만 플레이를 하고 남은 뭐 대략 한 80m에서 그 정도 한번 서드샷에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40에서 150m만 한번. 또 이제 한 92m 정도가 남았는데요.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한 80에서 100m 사이니까 딱 제가 원하는 거리를 남겨놨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92m에 오르막 4 그리고 앞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 100m는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포대 그린이다 보니까 거리를, 오르막을, 저는 원래 이 짧은 클럽을 칠 때는 오르막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이런 어떤 그 포대 그린 형태에서는 오르막을 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미스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높이를 확실하게 계산을 안 해서 짧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100m를 확실히 다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보니까 핀보단 좌측은 또 경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핀보단 약간 우측으로 겨냥을 해놓고 자, 과감하게 100m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탑. 오늘 임팩이 제가 굉장히 잘 들어가나 봐요. 백스핀이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제가 원하는 약간 우측에 좀 짧게 공략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갔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다는 점. 네. 그래서 충분히 버디 기회가 왔고요. 자, 이제 경사를 확인하고 자,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에서는 이렇게 좋은 버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꼭 버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대략 한 12m 정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조그만 한 컵 정도만 보고 쳐보겠습니다. 와, 거리는 딱 12m, 제가 원하는 12m가 들어갔는데 경사가 생각보다 좀 많네요. 네.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라는 코스가 일반 기존의 그 다른 어떤 코스들보다 이 경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0번 홀까지 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이 미세한 브레이크라도 다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퍼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10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 네, 그렇게 길지 않은 파5 홀이었고요. 사실 티샷을 잘 해놓으면 그 세컨샷 지점에서 약간 끊어가는 그 지점이 약간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스럽지만 어쨌든 뭐 미드라이언이나 혹은 뭐 숏아이언을 쳐서 끊어가도 될 정도의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 번째 샷 가장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놔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런 공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는데요. 11번 홀에 그 미니맵을 보시면 해저드가 있는데 그 해저드를 넘기는 거리가 대략 199m 정도가 돼요. 200m 정도가 되는데 사실 거리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 해저드는 신경도 안 쓰고 물론 넘기겠지만 조금 200m를 좀 간신히 넘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티샷을 드라이버로 하지 마시고 그 해저드 전까지 끊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홀 길이가 426이라는 그런 또 긴 거리이기 때문에 또 투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끊어가는 전략으로 하시게 되면 또 3온 작전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해저드를 넘겨서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오비가 있긴 하지만 우측으로는 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플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참. 남은 거리가 대략 160m 정도 되고요. 자, 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무난하네요. 그린 입구에 뭐 벙커도 없고
그리고 뭐 포대 그린도 모양이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자, 2홀 같은 경우는 핀 좌측에 그 빨간색 지점 거기만 조심해 주신다면 아마 아주 좋은 그런 버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핀보단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 155m로 오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거의 저는 그 바람도 있고 하니까 그린 우측 끝까지 이렇게 돌려놓고요. 8번으로 155m.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그 핀 좌측으로는 안 갔기 때문에 또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고요. 그리고 비록 경사가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막이니까 한번 또 자신 있게 또 이런 좋은 버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거리는 오르막 포함해서 대략 12m 정도를 칠 거고요. 아까 전에 그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자, 이번에는 왼쪽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요. 자, 이번에 왼쪽을 조금 더 겨냥을 했는데 이번에 좀 짧았네요. 지금 이 스트로크 할 때 볼 스피드를 보니까 4.2가 나왔는데 4.2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10m에서 11m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12m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짧았네요. 네. 11번 같은 경우는 티샷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린 모양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 하실 때 이 11번 홀만큼은 한 번쯤은 꼭 공격적으로 꼭 내가 여기서 버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버디를 충분히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홀이었네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로 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딱 코스를 보는 순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페어웨이 가운데 있는 그 페어웨이 벙커가 하나가 있는데 저 벙커를 빠지게 되면 아마 세컨샷에서 또 롱아이언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저 벙커를 피하는 쪽으로 티샷을 공략을 할 텐데 또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 우측을 약간 좀 공략을 하게 되면 또 약간 해저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는 벙커를 피하는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또 공이 잘 맞아서 제가 원하는 딱 페어웨이 한가운데 공이 떨어졌고요. 자, 남은 거리가 120m 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 이 CC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는 굉장히 뭔가 홀들이 길고 롱아이언으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숏아이언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홀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림 모양을 보면 자,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핀 우측은 굉장히 또 그 빨간색의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핀 좌측으로는 약간 또 파란색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엔 공략 지점은 저 파란색 지점. 왜냐하면 저희는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니까요. 네, 무조건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저 빨간색 지점은 눈에 두지 마시고 파란색 지점으로만 내가 공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대회 때 가장 흔히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은 확실하게 왼쪽 핀보다 왼쪽으로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게 남겨놓으면 참 좋은 시나리오인데 또 그 선수들의 욕심이 최대한 핀에 가까이 붙여서 조금 더 쉽게 버디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핀을 바로 공략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핀보다 뭐 우측은 아니지만 핀보다 짧게 예를 들어 공략이 됐다고 치면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훅라이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훅라이를 하다 보면 이 핀을 지나게 되면 내리막을 타고 왼쪽으로 아예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자, 확실하게 이 세컨샷을 할 때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 이 IP를 그냥 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화면상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부는 굉장히 식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자, 그럼 저는 이 IP를 그대로 그냥 핀 쪽에 놓고요. 자, 식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 나는 똑바로 그냥 똑바로 치게 되면 자, 10m가 왼쪽에 떨어진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저는 10m가 왼쪽으로 가도 좋으니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자, 이번엔 헤드 페이스가요 어떻게 맞았냐면 이렇게 맞으면서 그 사이드 스핀이 마이너스 6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제가 그 생각했던 그 10m가 왼쪽이 아니라 16m 이상 가까이 지금 보면 19m 왼쪽으로 왔는데 그런 미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비록 그리는 미스했지만 그래도 남은 어프로치가 오르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편안한 그런 위치로는 갖다 놨어요.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1, 2, 3, 4 약 한 6m 정도가 제가 지금도 왼쪽으로 와서 벙커에 빠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m 뭐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좀 닫혀 맞지 않았다면 제가 원하는 지점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어쨌든 오르막 퍼팅의 벙커샷을 한번. 자, 이 벙커샷 할 때도 중요한 점은 어쨌든 핀 뒤로 지나가면 남은 퍼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9m지만 한 대략 17m 정도만 17m 정도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17m. 네, 이렇게 정확하게 17m를 공략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오르막 퍼팅 아주 똑바른 그런 라인의 경사를 무난하게 파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저는 파로 마무리하고 한번 2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막이니까 조금 과감하게 너무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네요. 어쨌든 들어갔으니 다행이죠. 네. 자, 이렇게 제가 12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그 드라이버 티샷만 우리가 그 페어웨이 가운데 있는 벙커만 피한다면 충분히 뭐 숏아이언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핀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 경사 아주 그 빨간색의 경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핀보다 오른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아주 심한 내리막 경사의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이 이 매우 빠른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이 쓰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린을 미스를 해도 좋으니 최대한 왼쪽으로 세컨샷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저는 1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홀도 이제 파3 홀인데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이 홀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대 그린에다가 또 그린 앞쪽에는 벙커가 굉장히 큰 이렇게 벙커가 있는데, 만약에 그 그린 입구에 러프에 맞게 되면 무조건 공이 뒤로 흘러내리는 그런 경사예요. 그린의 모양새는, 그린의 그 언듈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홀 같은 경우는 그린 앞쪽보다는 그린 뒤쪽으로 차라리 넘어가는 게 더 오히려 공략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리가 한 188m 정도가 되는데, 그린을 조금 크게 넘어가도 좋으니까 약 195m 정도만 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m를 뭐 파3홀이라고 해서 매트에다 놓고 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에다 올려놓고 드라이버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티샷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타네요. 어이구. 공략 지점을 왼쪽으로 많이 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짝 열려 맞기도 했지만 바람 때문에 더 많이 오른쪽으로 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또 게다가 그린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그린 바로 옆쪽에 맞았는데, 이 그린이 포대 그린이다 보니까 이 킥 되는 지점이 언덕에 맞고 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포대 그린이에요. 그린 경사를 그래도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핀보단 짧진 않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25m 정도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은 제가 당겨 쳤나 봐요. 조금 덮여 맞아서 왼쪽으로 조금 가긴 했는데, 뭐 하지만 뭐 그린 언듈레이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쉽진 않겠지만 한번 파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저는 좌측으로 한 컵 반 정도만 보고요, 7m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몸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자, 이렇게 보기로 마무리했는데, 참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 같은 코스는 파3 홀이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포대 그린의 어떤 그런 높이도 굉장히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또 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온그린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린 미스가 나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14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인데, 기존에 저희가 쳤던 그 파5 홀보다는 조금 거리가 길어요. 약 564m 정도인데, 게다가 또 다른 홀과는 좀 다르게 이 페어웨이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길이가 굉장히 길고 좁다 보니까 굳이 드라이버를 쳐야 되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아이언이나 뭐 유틸리티 우드나 좀 안전하게 끊어가는 공략을 한번 해봤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3온 하기가 조금, 3온 할 때 미드 아이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뭐 세게 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티샷을 좀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집중하고요. 자, 저는 최대한 좀 부드럽게 안전하게 페어웨이 공략을 했고요. 제가 항상 파5에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라. 이제 그건데 저는 80에서 100m 항상 좋아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 남은 거리가 307m인데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00m에서 220m 정도는 쳐야 되는 홀이에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왼쪽에 보이는 벙커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우측에 보이는 해저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2홀에서는 그냥 최대한 세 번째 샷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샷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내가 안전한 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벙커와 우측에 보이는 해저드 라인 지금 딱 IP 선상 189m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그 선상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벙커를 넘기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저 벙커를 넘기는 거리가 대략 한 200에서 200m만 치게 되면 저 벙커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이 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샷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오히려 좀 더 스핀을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홀 같은 경우는 그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쇼다이언으로 공을 치게 되면 너무 많은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또 백스핀 때문에 약간 그린을 맞고 또 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는 그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긴 클럽을 가지고 공략을 하게 되면 또 3온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쳤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 8, 90m에서 웨지샷으로 치는 방법이 아니라 약 120m 정도, 120m 정도 피칭이나 뭐 9번 아이언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20m를 남겨놓기 위해서 대략 한 190m 정도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원하는 거리보다는 좀 덜 가긴 했지만 자, 이렇게 뭐 138m가 남았는데 그래도 뭐 한 9번이나 8번 아이언으로 충분히 버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홀이 찬스가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차라리 우드 클럽을 가지고 더 길게 쳐서 차라리 뭐 샌드 웨지나 A라든지 그런 클럽으로 풀스윙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백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그린을 맞고 다시 백스핀이 걸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그냥 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뭐 9번이나 8번 이 미드라이언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거리는 138m에 그리고 오르막이 5m 그리고 뒷바람이 살짝 있는데 자, 이 홀도 그린이 포대 그린이다 보니까 자, 오르막을 다 생각을 할게요. 그럼 대략 한 135m에서 140m인데 자,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또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핀보다 조금 짧게 공략을 한 135m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1m 차이로 온 그린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이 포대 그린이라는 게 공을 탄도를 띄워서 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또 지금 앞에 그 러프를 맞고 또 뒤로 흘러서 벙커에 빠질 뻔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온그린이 됐기 때문에 버디 기회는 왔지만 어쨌든 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린 경사가. 자, 2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있는 홀이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샷은 또 이렇게 오르막 샷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2홀은 사실 버디는 기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파를 한다는 그런 작전으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르막까지 저는 14m를 보고요.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지금 그 볼 스피드를 보니까 5.2가 나왔는데 5.2는 거의 한 16m 정도 16m 정도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꼬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코스가. 왜 이렇게 어렵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뭐 대회 때만 안 그러면 되죠, 뭐. 그쵸?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G2 선수들도 이런 어려운 난관을 네, 뭐 이렇게 파5 홀에 보기를 기록했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뭐 G2 선수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그 코스가 뭐길래 그렇게 어렵나? 한번 생각이 드시면 한번 동네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한 번쯤은 플레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공략을 세워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로 플레이가 되면 굉장히 또 뿌듯한 그런 값진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플레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 티샷도 어렵고 그 세컨 지점도 어렵고 또 심지어 서드샷까지도 어려운 그런 아주 매우 어려운 홀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14번 홀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비우시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참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세워왔던 그 전략적인 플레이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15번 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15번 홀 같은 경우는 코스를 한 3가지 코스를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 페어웨이도 있고 중앙 페어웨이도 있고 우측 페어웨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목표를 하나 딱 정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존의 코스를 따라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홀 같은 경우는 파4 홀인데 또 길이가 사실 짧지 않은 그런 홀인데 기존의 파4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짧아 보이긴 해요. 네, 하지만 387m면은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파4 홀이고요. 이 홀 같은 경우는 티샷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 가운데 페어웨이를 공략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멀리 보이는 벙커를
저는 최대한 멀리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쳤는데 그대로 빠져버렸네요.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저희는 G투어 대회 때 매트에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라는 그 감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리가 142에 오르막 6, 약 한 150m에서 그 20%를 더하게 되면 약 180m 정도로 플레이가 되는 건데, 사실 그 페어웨이를 지켰다라고 하면은 뭐 한 142m 정도 남아 있는 거리에서 뭐 8번이나 7번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벙커에 빠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약 한 180에서 그 정도 플레이가 되니까 저는 한 5번을 이렇게 들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참 그래서 아무리 페어웨이가 넓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있는 벙커 장애물들을 꼭 피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180m 정도 플레이를 생각하고 공략을 해볼 텐데요. 자, 이 홀도 마찬가지로 또 포대 그린이에요. 포대 그린이고 또 앞쪽에는 또 커다란 이런 벙커가 있기 때문에 이 공략 지점을요, 그린 거의 우측 지점에다가 공략 지점을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드로우샷을 구사를 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로우샷이 걸려서 구사가 돼서 핀 쪽으로 공이 가준다면 정말 정말 고마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고, 혹시라도 그린 미스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그런 공략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P를 저 그린 우측으로 세팅을 해놓고 최대한 드로우를 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들어오는 구사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거리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 벙커샷이라는 게 감속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아도 생각보다는 공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한 클럽을 좀 더 길게 잡고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남은 어프로치가 또 문제가 되네요.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핀 뒤로 지나가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최대한 핀보단 짧게 공략을 해서 안전하게 팔을 기록하는 방법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대략 20m 정도이고요. 그리고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17m 정도만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시드를 받으면 더 편안하고요. 네. 어쨌든 이 또 어려운 홀에서 파로 잘 마무리했고요. 15번 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를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꼭 명심하실 거는 가운데 페어웨이를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실수를 해서 왼쪽으로 당겨지거나 오른쪽으로 미스를 해도 큰 위험은 없는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티샷을 좀 자신 있게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컨샷 지점에서도 그렇게 앞쪽에 벙커만 잘 피해 준다면 뭐 큰 어려움 없이 파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저는 1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라는 코스 자체가 코스를 몇 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굉장히 넓게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홀이에요. 하지만 거리가 이 홀 역시 445m로 플레이되고 있는 파4홀이에요. 너무 길어요. 게다가 또 맞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샷 자체를 약간 우측에 있는 페어웨이를 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페어를 공략을 하다 보면 왼쪽에 있는 오비 지역이 조금 불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저 페어웨이 지점을 한번 공략을 해서 두 번째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티샷을 이 가운데 있는 그 페어웨이 쪽으로 구사를 했는데요. 뭐 앞에 나무도 없고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레이 하실 때 이 16번 홀 같은 경우는 이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왼쪽 페어웨이가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가운데 페어웨이 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공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샷인데 이 두 번째 샷을 보니까 그 그린이 포대 그린이잖아요. 포대 그린에서 또 게다가 또 앞쪽에 보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짧게 플레이가 되면 이 포대 그린의 언덕을 맞고 다시 해저드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그런 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거리는 약 197m 정도가 되어 있고 게다가 오르막 5m에 그러면 200m 거기다가 아주 미세하게 맞바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10m 정도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m면 보통 유틸리티 우드 클럽을 가지고 공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틸리티 우드 클럽으로 정확하게 온그린을 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스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 좋은지 그쪽을 좀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미스를 하더라도 그린 앞쪽이 아니라 저는 그린 뒤쪽으로 미스를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대략 한 210m 정도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니? 다행이다. 뭐 볼 스피드는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조금 그린 우측으로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긴 클럽을 가지고 그 핀 공략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긴 클럽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더라도 실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다음 샷을 또 집중해서 또 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공략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리는 24m 정도가 되고요. 이 그린은 마찬가지로 핀을 지나가면 안 되고 핀보다는 약간 짧게 플레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략 한 22m 정도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뒤로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좀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쨌든 오르막 퍼팅은 남겨놨어요. 오르막 퍼팅은 남겨놨기 때문에 퍼팅할 수 있기는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좀 거리가 좀 생각보다 좀 짧았네요. 네. 그래서 오르막 퍼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팔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코스. 자, 오르막이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8m 정도 스트로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약간 한 컵 정도만. 네.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좀 덜 나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보기를 기록을 했어요. 16번 홀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그린 주변의 그 해저드와 그런 거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 티샷이 만약에 잘 됐으면 과감하게 한번 투혼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티샷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3온 공략으로 가는 방법이 타수를 더 잃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이제 17번 홀은 파3 홀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포대 그린이에요. 죄다 포대 그린이에요, 보니까. 또 게다가 거리가 190, 대략 195m 정도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정말 떨어뜨릴 위치가 없어요. 그린을 먼저 맞추자니 뒤로 넘어가서 또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린 앞에서 맞춰서 또 올리자니 그린 언덕을 맞고 또 뒤로 내려올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기존의 그 파3홀을 기억하면서 이번만큼은 제가 꼭 탄도를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그린에 한번 세워보는 방법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는 처음이네요. 자, 다시 한번. 파3 홀은 제가 티샷에다가 공을 놔두고 대략 200m, 200m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은 좋은데요? 역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 파3 홀만큼은 좀 과감하게 그린을 먼저 맞춰서 공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 200m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3번 아이언을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공이 쓰질 않아요. 그렇다고 또 그린 입구에서부터 굴릴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하지만 이 파3 홀 같은 경우는 버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적으로 최대한 파를 좀 쉽게 기록할 수 있게끔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가 대략 12m에 오르막이 0.4가 있어서 저는 대략 한 20m 정도로 플레이를 한번 할 텐데요.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컨시드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 목표는 저는 컨시드가 제일 목표이고요. 이제 스탑. 제가 지금 치고 나서 제가 친 그 볼 스피드를 확인하는 순간 5.8이 나왔는데요. 이 5.8이라는 수치는 대략 약 한 23m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20m를 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20m면 볼 스피드가 5.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5.8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핀을 지나쳐서 또 어려운 경사를 만나게 됐네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당황한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파로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팔을 이렇게 기록을 팔을 기록했는데 정말 버디를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17번 홀을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역시 이 마스터즈 이 클럽 레이크 코스에서 파3 홀은 정말 어려운, 사실 그 팔을 기록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파3 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이 그린, 어쨌든 그린 온그린 시키기는 참 쉽진 않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해주신다면 파는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어프로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보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프로치 연습을 조금 더 신중히 많이 해서 꼭 파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정말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 CC 마지막 홀까지도 참 그냥 쉽게 해주지가 않네요. 네. 자, 거리가 441m.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략 이 총 전장이 7,10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요. 보통 저희가 그 대회 때 플레이가 되는 게 6,500m 정도, 좀 길다 싶으면 6,800m 정도인데, 와, 7,100m는 정말 기네요. 저희들도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이 마지막 홀 같은 경우는 왼쪽도 오비, 오른쪽도 오비, 게다가 오른쪽에는 또 페어웨이 벙커까지 있어요. 자, 벙커에 빠지게 되면 그 20% 감속률 때문에 또 핀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 벙커보다 왼쪽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왼쪽을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좌측의 오비 라인이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티샷만 잘 되면 충분히 또 투혼까지는 아마 투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홀 같은 경우는 벙커를 피해서 티샷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벙커를 피하고 왼쪽의 오비를 피해서 최대한 페어웨이를 지키는 전략적으로 제가 한번 티샷을 해보겠습니다. 잘 간 것 같아요. 정말 욕심을 버리고요. 자, 이제 볼 스피드를 보면 67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정말 페어웨이만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조금 더 거리를 내기 위해서 좀 힘을 쓰다 보면 좀 왼쪽의 오비 지역이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오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티샷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186m 정도가 남았는데, 이 홀도 끝까지 포대그린.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앞에 벙커라든지 장애물이 없다라는 점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진짜 그 마지막 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과감하게. 자, 이번에 저는 그린을 먼저 맞추게 되면 또 런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최대한 탄도를 띄워서 그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남은 거리는 이제 185m 정도로 플레이가 되고요. 자, 저는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자, 한번 집중해서 꼭 마지막 홀은 버디로. 네. 결과는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이렇게 약간 드로우성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온그린을 시켰는데 경사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온그린을 시켜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그린 미스를 해도 이 어려운 이런 코스에서 정말 어렵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리는 9m 정도에 오르막이 0.17이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12m 정도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우측으로 한 3클럽 정도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기존의 퍼팅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은 또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왔네요. 왜 이렇게 어렵죠? 코스가? 네. 자, 하지만 뭐 8호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정말 어렵게 보기를 했습니다. 18번 홀을 마무리했는 사실 티샷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어려워요. 이 거리가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벙커에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어웨이 폭이 너무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차라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서 벙커에 빠지더라도 자신 있게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서 그냥 차라리 벙커에서 3온 전략으로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까지 제가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그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라는 시스를 쭉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 자체가 저희 선수들도 그 플레이 하기에는 너무 코스가 길고 그리고 그린 주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코스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마스터즈 클럽 레이크라는 CC에서 그 플레이를 하실 때 항상 그 플레이 전에 그 연습장 모드에서 어프로치에 대한 그 거리감을 꼭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린 주변에서 그 어프로치를 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였습니다.